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고양이 구내염은 생각보다 제가 진료하면서 많이 발견되는 흔한 질환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구내염 단계에 접어들면요,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침 흘림과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구내염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구내염으로 고생하는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약을 먹여도 계속 재발을 하고, 일부 고양이들은요, 치아에 발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발치 후에도요, 계속 구내염이 진행하여 힘들어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고양이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집사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고양이를 힘들게 하는 만성 구내염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어떨 때 발치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고양이 만성 구내염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만성 구내염은요, 대표적으로 노령기에 접어드는 고양이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나아가 적절한 조치를 안 취해준다면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또 고양이가 걸릴 수 있는 최악의 질환인 고양이 치과 질환 중 하나인데요. 고양이 구내염은 생각보다 제가 진료하면서 많이 발견되는 흔한 질환에 들어갑니다. 우선 초기 타입인 치은염의 경우는요, 단순히 이와 이빨의 경계면에 붉은 줄이 생기며 약간 부어오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예민한 보호자님들은요, 우리 고양이 입에서 입냄새가 좀 많이 나기 시작한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2단계의 경우는요, 적절한 약물 처치와 구강의 소독, 그리고 칫솔질 등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구내염 단계에 접어들면은요, 고양이는요,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침 흘림과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입안을 잘 관찰해 보시면은요, 붉게 발적이 되어 있거나 잇몸이 붓고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구내염의 대표적인 증상은요, 침 흘림, 식욕부진, 그리고 털이 거칠어지고 털에 침 혹은 고름이 묻어 떡이 지기 시작합니다. 심한 입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고양이는 통증에 자신의 얼굴을 때리기도 합니다. 사료를 먹다가 통증에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요, 건사료보다는 습사료만을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성격 역시요, 통증으로 인해 까칠하게 변하는데요, 때로는 순둥이 고양이조차도 심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픈 데는 장사 없거든요. 자, 그럼 구내염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뚜렷한 원인은 없습니다. 원인은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구내염에 대해서 아는 사실은요, 칼리시나 허피스 바이러스 혹은 FIV나 혹은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려있는 고양이가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구강란의 세균들이 어떤 촉매 역할, 방아쇠 역할을 해서 구내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경우라면요, 구강 내 세균으로 구내염이 생긴다면요, 구강 내 면역 시스템이 적절히 발동하여 치료가 되며 끝나는 그런 단순한 문제인데요. 만성 구내염의 경우는요, 몸의 면역 시스템이 허핏이나 칼리시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구강 내 세균의 자극이 구강 내 면역 시스템을 과하게 작동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어떤 강도가 도심에서 총을 한 발 탕 하고 쏘면은요, 경찰이 출동해서 그 강도를 잡아버리면 그만인데요, 경찰이 아닌 군대가 출동하고요, 도심으로 폭탄을 투하고 미사일을 날리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아예 강도 한 명 잡겠다고요.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약물요법을 시도해봅니다. 사실 항생제 사용은 그리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구강 내 세균이 유발한 과면역 현상이기 때문에 면역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주는 스테로이드나 혹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봅니다. 그리고 스케일링과 미친 듯한 칫솔질을 해줍니다. 면역을 억제하여 과면역 현상을 막아주고요, 스케일링을 통해서 쌓인 치석을 제거하며 구강 내 세균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고 이빨과 잇몸에 존재하는 구강 세균을요, 매일매일의 칫솔질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항생제는요, 잇몸 밖에 사는 세균에는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세균의 제거가 필수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해서라도 물리적으로 이빨과 잇몸 사이의 치석과 치태, 세균을 어떻게든 제거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도하다 보면은요, 더 이상 이런 면역 억제제법도 혹은 칫솔질이나 스케일링을 통한 물리적인 세균의 제거도 효과가 어느 정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는요, 만성 구내염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는 세균들의 주된 서식처인 이빨 자체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요, 고양이 만성 구내염에서 결국은 전발치를 해줘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전발치의 목적은요, 그저 이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요, 구강 내 세균이 생기거나 살만한 곳을 제거하여 세균 자국에 의해서
구내염이 심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입속을요, 이빨도 없이 매끈하게 만들어서 세균이 살만한 곳을 다 없애주는 이런 작업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 전체 발치를 결정하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송곳니 뒤쪽으로만 발치를 시도하는 걸까요? 사실 발치를 하더라도요, 송곳니만 남길 수 있다면 고양이의 삶의 질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되도록 송곳니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 구강내를 관찰하여 구내염의 범위가 뒤쪽 어금니와 목 쪽으로 국한된다면요, 1차로 송곳니의 뒤쪽으로만 발치를 시도합니다. 그 후 한두 달 정도 경과를 관찰한 후에 구내염이 줄어들지 않는다면요, 남은 송곳니와 앞니를 제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내염 자체가요, 처음부터 송곳니나 앞니의 잇몸까지 염증을 보인다면요, 처음부터 송곳니를 포함한 전체 이빨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럼 고양이의 구내염에서요, 전발치를 했을 경우 이빨을 모두 뽑아버리면요, 예후는 어떨까요? 처음 전발치를 하고요, 구강이 아물고 입안이 잇몸으로 덮여서 매끈해지면은요, 더 이상 플라그가 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구강 내 세균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강 내에 과발작된 면역 기전이 안정화가 되기까지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며, 그 이후 예후는요, 약 60% 정도의 고양이는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즉, 입안의 모든 이빨을 제거하는 큰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마리 중 4마리는요, 여전히 만성구내염의 증상이 일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빨이 없어져도요, 어느 정도 구강 내 세균은 번식을 하고 있고, 이 적은 수의 세균에도요, 구강의 면역 시스템이 미쳐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속의 게릴라를 잡으려고요, 모든 숲을 불태웠지만 소수의 게릴라가 남아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요, 미사일과 폭탄을 다시 퍼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고양이 만성 구내염은요, 입안의 세균에 촉발되는 과면역 현상입니다. 즉, 적은 수의 세균에 대해 너무 과하게 대응해 생기는 면역계 질환입니다. 가장 좋은 관리 방법은요, 입안의 세균의 수를 물리적으로 줄여주는 것이고요, 이는 칫솔질과 스케일링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없다면요, 입안의 이빨을 모두 제거하여 구강 내 세균이 번식할 만한 모든 장소를 없애버리면요, 60% 정도의 고양이는요, 구내염이 잘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40% 정도의 고양이는요, 이빨을 모두 제거해도 구내염의 증상이 어느 정도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발치만이 마지막에 가장 고양이에게 구내염의 고통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해주는 이런 최선의 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고양이의 구내염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하여 어렸을 때부터 칫솔질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종종 오해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고양이 구내염에서 발치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